자, 우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이런 식으로 국고금 회계라는 별도의 회계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다시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국고금 회계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국고, 은행 금고, 우리 중앙은행의 국고, 우리나라의 국고, 이 국고에 대한 회계를 국고금 회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중앙관서 중에서도요, 이 국세청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국세청이 뭐 하는 곳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뭐 하는 곳이에요? 세금 걷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이 국세청에 동그라미 1번 뭐가 들어왔냐면요, 뭐 소득세? 예, 국세가 국세청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국세청도요, 하나의 중앙관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국세청 일반 회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국세청 일반 회계라고 하는 순간 얘는 뭐가 적용되는 겁니까? 국고금 회계가 적용이 되는 거죠. 국고금 회계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이 국세 거둔 것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고에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어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국고금 회계 쪽에서는 어떤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집어넣은 돈, 이 돈을 받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계를 1, 2, 3, 3개를 끊어드릴 거다 그 얘기를 하고요. 자, 우선 1번 회계 처리. 자, 국세청 입장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죠? 돈. 근데 그 돈을 무슨 계정 과목으로 적어주자고요? 국고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적어주자 그 얘기예요. 편의상 100원 받았다고 합시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이제 대변에 뭘로 찍히냐면요, 국세 수익이라는 이름으로요, 이렇게 수익이 잡힐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국세청 입장에서 무슨 회계 처리한 거예요? 세금 걷은 거. 사변에 돈 들어왔으니까요, 그 돈 계정 과목을 국고금이라는 이름으로 100원 치워주고,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국세 수익 잡아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돈을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저리 보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들어온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자산이 감소하니까 대변에 국고금 100원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변에 이제 계정 과목, 요게 중요한데요, 뭐라고 적어주냐면요, 국고로 돈이 이전이 됐다. 근데 돈이 빠져나간 거니까 국고 이전 지출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돈이 누구한테 들어갔습니까? 여기 국고금 회계로 돈이 들어간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국고에서는 무슨 회계 처리해야 돼요? 돈 들어왔다. 차변에 국고금 100원. 됐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이제 이 계정 과목을 쓰셔야 돼요. 국고가 이전돼서 들어왔다. 이쪽에서는 돈이 빠져나간 거죠. 지출이죠. 여기서는 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국고 이전 수입, 이렇게 잡아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회계처리 이해되십니까? 다시. 돈 받았어요. 돈을 국고금이라고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다가 국세 수입이라고 수입 잡아줬습니다. 근데 이 돈은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야죠. 국고로 빠져나가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돈 지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차변에다가 무슨 계정 과목으로요? 국고 이전 지출이라는 이름으로 잡아줬다는 얘기를 하고요. 비용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럼 이제 상대방은 이 돈이 들어온 거니까 차변에 국고금 적어준 거죠. 그리고 대변에다가는요, 국고로 이전된 수입이 있다. 국고 이전 수입 이렇게 잡아준다는 얘기를 하고요. 자, 아까 전에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국고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맞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국고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국고금 회계가 뭐라고요? 돈 집어넣는 회계 처리잖아요. 보시면 국고로 돈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회계에는 재정상태표에 국고금이 표시된다? 표시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자, 여기 봐보세요. 1번 분계 분명히 차변에 국고금 생겼습니다. 100원. 근데 2번 분계 대변에 국고금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차변과 대변을 상계하면 어떻게 되죠? 결론적으로 재무상태표에, 재정상태표에 국고금이 표시되지 않게 되는 거죠.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10페이지 보시면은, 9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계정 과목 요약된 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요 국고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관리 과목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얘를 더 잘게 쪼개면은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세부 관리 과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세부 관리 과목 안에 보면은 뭐 한국은행 국가예금도 있고, 또 금고은행 국가예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저처럼 국고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이렇게 예시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얘보다 더 세부 개정 과목, 여기 한국은행 국가예금, 요 개정 과목을 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10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거잖아요, 회계처리. 10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국고금 회계 쪽에 국고금, 괄호 열고 한국은행 국가예금 이렇게 적어놨었죠? 이해되십니까? 요런 개정 과목을 써도 상관은 없다, 그 얘기라고요. 뭐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10페이지 한가운데 보시면은 괄호 3번 국고금 회계의 결산이라고 보이십니까? 자, 앞에 보세요. 돌리시지. 100% 돌려요. 자, 일반회계 얘 지 혼자 재무제표 만들죠. 지 혼자 결산하죠. 기타 특별회계도 자기 혼자 결산해서 자기 혼자 재무제표 만들 수 있죠. 뭐 기타 특별회계 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논리로 지금 요놈 있죠. 국고금 회계라고 부르는 요놈. 요놈도 독립적으로 결산을 해서요. 재무제표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있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국고금 회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누군가가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국고, 돈과 관련된 거니까 어떤 부서에서 관리하겠습니까? 기획재정부가. 그래서 얘는 기획재정부 하부에 있는 회계이지만 독립적으로 결산하는 회계 주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 내용이 괄호 3번에 있는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고금 회계는 기획재정부 하부 회계이다. 그렇지만 독립해서 결산을 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중앙간서 재무제표 합치겠죠. 거기에 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요 국고금 회계까지 추가로 합쳐줘야지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국가 전체의 재무제표가 나온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지? 그럼 잘 보세요. 우리나라 중앙간서가요. 딱 하나. 국세청만 있다라 가정해 봅시다. 딱 하나. 그러면 요 놈하고 독립적으로 결산하는 요 놈, 국고금액에 통합을 해야지만 국가 전체 재무제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국가 전체 재무제표를 만들면은 뭐하고 뭘 제거한다고요? 내부 거래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가만히 봐보세요. 둘 사이에 어떤 내부 거래가 있습니까? 국가 전체로 보면은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로 합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내부 거래는 뭐예요? 국고를 요리 쫙 보내버린 거. 이게 바로 내부 거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국고 이전 지출, 국고 이전 수입이 내부 거래로 인해서 생긴 수익 비용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연결해서도 내부 거래 제거하지 않습니까? 같은 논리로 얘네들을 내부 거래 제거를 해서 국가 전체의 재무제표를 그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0페이지 다시 바로 1번에 보시면은 여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괄호 1에 동그라미 3번 국고금 회계를 포함한 국가 전체 재무제표를 그리게 되면은 중앙간서 쪽에 있는 뭐요? 국고 이전 지출, 또 국고금 회계 쪽에 있는 뭐요? 국고 이전 수입. 요 두 가지는 내부 거래를 통해서 상계 제거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요거 동그라미 3번 별표 하나 치세요. 뭐하고 뭐 상계 제거요? 요거 중앙간서에 있는 국고 이전 지출, 또 여기 국고금 회계 쪽에 있는 뭐요? 국고 이전 수입. 요게 국가 전체 재무제표를 만들면은 상계 제거돼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국고금 회계를 포함한 국가 재무제표에는 중앙간서 순자산 변동표의 국고 이전 지출과 국고금 회계의 국고 이전 수입을 내부 거래로 제거한다라고 나와 있죠. 지난주에 제가요 국가의 재무제표 뭐뭐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재정상태표가 있고 재정운영표가 있고 뭐 순자산 변동표가 있고 자세히 설명해주는 주석이 있다. 그 부분 기억나시죠? 그 재무제표 중에서도요 이 국고 이전 지출은 순자산 변동표라는 재무제표에 찍힙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순자산 변동표 할 때요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재무제표에 있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너무 힘드니까 여기 중앙간서에 있는 국고 이전 지출과 여기 국고금액에 있는 국고 이전 수입이 나중에 상계 제거가 된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거는 뭐에 대한 회계 처리요? 국고 쪽에 돈 집어넣는 회계 처리 본 겁니다. 그럼 일단 이거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이거 되게 좋네요. 붙어. 알고 있었어요? 난 다 신기해, 모든 게. 예. 자, 이번에는 국세청 일반회계가 뭐 예컨대 어떤 자산 살 게 있었어요. 국세청도요, 자산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산을 하려면은 사전에 어디에 반영되어 있어야 됩니까? 세출 예산.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만 그 반영된 예산대로 국고금회계에서요, 이 국세청으로 돈을 보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일단은 국고금회계 쪽에서, 국고 쪽에서 국세청 일반회계로 돈을 보내는 거에 대한 회계 처리가 하나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은요, 국세청에서 이 국고로부터 돈을 받은 안녕하세요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거고요. 왜 이렇게 반갑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 네. 근데 지금은 어떡해요? 되게 중요한 건데. 나중에 옆사람한테 물어봐서 복습하시고요. 쉬는 시간에 내가 질문할 거예요. 안 해요. 뭔 소리야. 자,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기억나시지? 예? 그 다음은 뭐 해야 됩니까? 돈 받았으면은 이 돈을 지출하는 회계 처리를 또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 볼게요. 자, 우선 국고금 회계 쪽에서 요 국세청에 돈 100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돈을요, 무슨 계정 과목 쓸 거라고요? 국고금 또는 한국은행 국가예금.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국고금 100원이 빠져나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돈은 이제 국세청에 들어왔겠죠. 그럼 국세청 차변에는 돈 들어왔다라고 해서 국고금 100원 이렇게 써야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돈 빠져나갔을 때 차변에 뭔가를 적어야 된다고요. 그걸 뭘 적어야 되냐? 자, 우선 사전에 무슨 예산에 따라서 들어오는 예산이면 세입 예산, 돈 빠져나가는 예산이면 세출 예산. 얘는 세출 예산에 따라서 요리 돈을 보내준 거죠. 예, 그래서 차변에 세출 예산 지출액, 세출 예산 지출이라고 해서 이렇게 100원을 잡아줍니다. 네, 지출액, 세출 예산 지출액이라고 해서요. 다시 적을게요. 세출 예산 지출액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100원을 차변에 잡아줍니다. 세출 예산 지출액. 됐죠? 그 여기서는요. 돈 받았으니까 대별에 뭔가 적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요. 계정 과목이 국고 수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계정 과목을 적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들 이제 뭐 합니까? 이 돈을 국세청 일반회계가 사용을 했겠죠? 그럼 이제 돈 빠져나가니까요. 국고금 100원 적으면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 제가 자산 산다고 예시를 들었나요? 그러면은 차변에다가요. 그 자산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부채 같은 거 갚느라고 돈이 나갔다. 그러면 부채를 없애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 등 비용 지출한 거다. 그러면 차변에 적절히 비용 잡아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일반회계죠. 국고금이라는 계정 과목 쓸 수 있다 그랬죠. 보시면은 국고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회계 국고금액에 적용받죠. 국고금액에 적용받는다는 얘기는요. 돈 받아서 써야 된다. 동그라미 맞죠? 그 다음 일반회계는 재정상태표에 국고금이 표시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여기서 봐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의하면 분명히 국고금이 생겼지만 바로 동그라미 3번에서 이 돈이 빠져나갔죠. 그럼 결론적으로는요. 이 국세청 일반회계에는 뭐가 없습니까? 국고금이 찍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재정상태표에 찍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 국세청, 즉 중앙간서 그리고 독립적으로 결산하는 국고금회계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 전체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되면은 내부 거래 제거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내부 거래는 뭡니까? 내부 거래는 뭡니까? 돈 빠져나갔죠. 국고금액에서 요리 돈 빠져나갔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네, 돈 받았죠. 이게 내부 거래죠. 그러면 국고금회계에서 돈 빠져나간 게 세출예산 지출액. 이쪽에서 국고금으로부터 돈 받은 게 국세 수입. 즉 초록색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연두색? 연두색. 얘네들이 상계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통합 재무제표를 만들면은요.
세출 예산 지출액과 국고 수입 이렇게 두 가지가 상계 제거가 돼서 국가 전체 재무제표에는 안 나타난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 내용이 또 어디 나와 있냐면요.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읽어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을 읽어볼게요. 저는 동그라미 3번. 이거 별표. 국고금액계를 포함한 국가 재무제표에는 중앙관서 쪽에 잡혀있는 뭐요? 국고 수입가. 그리고요, 국고금액계 쪽에 있는 뭐요? 세출예산 지출액이 내부 거래를 통해서 상계 제거가 된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에 국고 이전 지출이라는 게요, 재정 상태, 순자산 변동표라는 재무제표에 찍힌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이 국고 수입이 순자산 변동표의 국고 수입, 순자산 변동표라는 재무제표에 찍힌다라고 써 있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순자산 변동표에서 제가 다시 추가 설명 드릴 거다. 그 얘기라고요. 아시겠지? 자,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로 이해했는지 요거 하나만 확인하고요. 지난 시간에 계속 제가 쉬는 시간 계속 안 지켰죠, 봐. 그쵸? 왜 다 웃어? 오늘은 한번 지켜보려고요. 대신 요 퀴즈를 맞추시면 저에게 쉬는 시간을 주세요. 첫 번째 상황. 국세청에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국세를 걷었습니다. 여기 1번 상황. 그리고 국세청이 이 돈을요, 국고에다가 불입을 했습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일단 돈 빠져나가고 이쪽에는 뭐가 들어오죠? 돈 받는다. 그게 생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상계해야 되는 중요 개정 과목이 있었잖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국고금 쪽으로 국고금 보내면은 차면에다가 자, 뭐 적었습니까? 돈 빠져나간다. 국고로 돈 빠져나갔다. 뭐였어요? 국고로 돈이 빠져나간다. 국고로 이전되어 간다. 근데 내 입장에선 돈 빠져나간 거니까 지출이야. 국고 이전 지출이었죠? 얘는요? 돈 받았죠? 돈 받으면 뭐라 그래요? 국고로 돈이 이전돼서 들어왔는데 내 입장에서는 수입이야. 국고 이전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중앙관서, 재무제표, 구간관서, 일반 회계에 있는 국고 이전 지출. 국고금액의 국고 이전 수입은 국가 전체 재무제표를 만들 때 상계 제거한다. OX. 오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국고금액의 국고 이전 지출과 중앙관서의 국고 이전 수입을 상계한다. 틀렸죠? 중앙관서에는 국고 이전 지출이 찍히고 국고금액에는 국고 이전 수입이 찍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장난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국세청에서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국고금액에서 돈 보내서 국세청에서 이 돈 받아서 그리고 국세청은 이 돈을 써버린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국고금액에서요, 요 국세청 일반 회계로 돈 보낼 때, 자, 국고금 회계에서요, 돈 보낼 때 아까 무슨 개정 과목 사용했습니까? 일단 사전에 어디에 반영이 돼야지만 지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사전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세출 예산 지출액. 맞습니까? 여기서는 돈 받은 거 무슨 개정 과목 사용했죠? 국고금 수입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을 했었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우리 중앙관서 재무제표 중에서도요, 요 두 가지는 어떤 재무제표에 찍힌다? 아까 제가 제목 정도만 살짝 읽어드렸는데 순자산 변동표에 보면은 국고 이전 지출과 국고 수입이 찍힌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지? 자, 그러면 어디 보시냐면 늦게 오신 분 오해할까 말씀드리면은요, 제 머리가 왜 이러냐면은요, 저 오늘 미정원이 아니죠? 머리하고 프로필 사진 찍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신부 화장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자,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보시면은 어떤 재무제표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순자산 변동표라고 나와 있죠. 근데 왼쪽에 보시면은 무슨 기금, 무슨 부처라고 나와 있죠. 결국 이게 뭐냐면은요, 중앙관서의 순자산 변동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중앙간서들의 순자산 변동표를 다 합치고 내부 거래 다 제거하면은 그게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국가 전체 재무제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또 21페이지 보시면은 또 순자산 변동표라고 뭔가가 존재하죠. 근데 왼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라고 나와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로마자 써 있는 것들 있죠? 큰 그 제목 중심으로 보시면은 둘 다 기초순자산 있죠? 둘 다 재정 운영 결과 있죠? 그런데 여기 중앙간서 쪽에서는 개원의 조달 및 이전이라는 게 있는 반면에 여기 대한민국 정부 순자산 변동표에는 그런 말이 없죠? 일단 확인하셨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또 조정 항목 기말 순자산 들어가 있죠? 확인하셨죠? 아무튼 그럼 20페이지 다시 보시면은 여기 이게 중앙간서에 바로 순자산 변동표인데요. 여기 노마자 3번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을 봐보세요.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다시 두 가지로 재원이 조달된 거, 또 재원이 이전된 거 두 가지로 쪼갤 수 있거든요. 자, 재원의 조달 7가지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 배우셨어요. 또 재원의 이전에서도 방금 하나 배우셨습니다. 색깔 칠하셔야죠. 노란색으로 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선 재원의 조달 쪽에서요. 괄호 1번 국고 수입. 재원의 이전 쪽에서요. 국고 이전 지출. 다 괄호 1번 괄호 1번이죠. 그리고 칠판을 봐보세요. 국세청. 여기 국고 이전 지출. 국고 금액으로 돈 보낸 거죠. 재원 이전한 거죠. 요거. 국고, 아이고, 이거 왜 이래요? 잠깐. 국고 수입. 죄송해요. 국고 수입. 요거는 국고 금액에서 돈 받은 거죠. 재원 조달 받은 거죠. 그래서 요 국고 수입이 여기 괄호 1번 재원의 조달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요 국고 이전 지출이 여기 재원의 이전에 가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보시면은 요 두 가지는 안 찍혀 있죠. 당연하지. 이 두 개는 어디에 있어야 되니까요. 국고 금액에 나오는 계정이잖아요. 얘네들만 순자산 변동표에 나온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중앙간서 쪽에 아까 국고 수입이 대한민국 전체 재무제표를 그리면은요. 국고 금액에 뭐하고 상계 제거됩니까? 국고 이전 지출은 국고 금액에 국고 이전 수입과 상계 제거되는 거죠. 국고 통합을 만들면은. 또 국고 금액에 있는 이 세출 예산 지출액이 중앙간서 순자산 변동표에 있는 국고 수입과 상계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는 상계 제거되면은 대한민국 정부 전체 순자산 변동표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상계 제거가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20페이지에 있는 요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21페이지 대한민국 정부 쪽에 보시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미리 복선 깔아드리면은요. 20페이지 다시 20페이지에 있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있잖아요. 성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격은 지금 보신 것처럼 다른 것들과 상계 제거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전체에는 안 나오는 것들,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요. 또 중앙간서 쪽에서는 순자산 변동표에 써 있지만 국가 전체에는 재정 운영표로 쫙 옮겨가서 지키는 것들,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일단은 그렇게 복선 깔아드릴게요. 예. 아무튼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 중앙간서에 있는 순자산 변동표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요. 어찌됐든 대한민국 정부 전체 국가 재무제표를 안 지킨다.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본 거예요. 회계 처리 자체는 시험에 낼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랬어요. 대신 최종적인 이 결론, 얘네들이 어디에 찍힌다? 중앙간서 순자산 변동표에 찍힌다. 그리고 얘네들은 국고 금액에 국고 이전 수입, 세출 예산 지출액과 서로 상계 제거된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깨알 같은 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아까 전에 국세청에서요 세금 거두면은 대변에 제가 무슨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었죠? 국세 수익으로 아까 회계 처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국세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던 거. 자, 국세청이요 법인세를 걷었어요. 소득세를 걷었어요. 부가가치세를 걷었어요. 이게 다 국세 수익인데요. 자, 이 국세 수익은 국세청의 재정 운영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대신 얘는요, 국세 징수 활동표라는 이상한 표가 있어요. 무슨 표요?
국세징수활동표 여기에 찍힙니다. 이것도 복선 깔아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오늘 수업 말미 또는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복선만 깔아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은 여기 9페이지, 죄송합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네모 3의 괄호 1번 국고금 수납 찾으셨어요? 거기 동그라미 1번. 국세 수익을 수납하는 경우에 일반 회계는 자, 어디에 국세 수익을 잡아 놓는다고요? 국세 징수 활동표에다가 국세 수익을 잡아 놓는다. 일단은 그래서 국세 징수 활동표라는 곳에 국세 수익이 일단은 찍히는구나. 일단은 거기까지만 복선 깔아드립니다. 네, 됐어요.